우리 대한민국 R&D의 특성은 성공률이 너무 높다. 이게 다 관료주의 때문에 그렇죠. 예. 평가가 편하게 하려고. 예. 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시정하는 걸로 방향은 잡았고, 이제 어떻게 시정할 거냐를 검토 중일 거고요. 어쨌든 이것도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좀 내주면 공급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주는 쪽이 아니고 실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좀 대대적으로 바꾸라고 지시는 해놓은 상태예요. 말씀하십시오. 네. 먼저 이게 지금 내년도 그 예산에 대한 거니까 네. 우선 타이틀이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 이게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네. 한다, 그런 게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투 트랙으로 그 가장 전략 기술에 대한 뭐 시급성, 그 다음에 또 기초과학이나 인력 뭐 이런 그 안정성을 위한 투자로 돼 있어서 구면은 굉장히 잘 네. 세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게 굉장히 전략기술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초과학 쪽에서는 또 특허를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요구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었던 거거든요. 네. 기초과학을 하면서도 특허 몇 편 내냐, 뭐 이런 걸 계속 따지는 거는 조금 앞으로는 특허 몇 개 내냐 따지지 말아라 그러세요.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데인데 꼭 안 해도 될 거 막 잔뜩 해놔가지고 관리 비용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트랙으로 조금 다르게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전략기술은 속도가 중요하지만 그 기초과학은 역시 안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니까 네. 기초과학이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황금알은 생각도 못하고 알 낳기도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뭐 거위를 아예 안 키우죠. 먹이 먹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약간 믿고 그리고 또 사실은 자유공모 과제라는 것도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과제를 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자들을 믿고 네. 좀 더 기다려주는, 뭐 황금알 아니라 비슷한 거라도 나올 수 있게 네.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사실은 그런 면으로 많이 그 접근이 되어 있어서 저는 뭐 그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인재 양성이랄까 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이공계 학생 또는 과학이계 학생들이 많지 않고 또 연구자들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와야 하고, 그런데 가장 목표가 여기도 사실 인력 양성에 대한 많은 그 제안들이 되어 있는데, 그 뭐랄까 시급한 전략 기술에 대한 거는 특별히 양성 계획이 딱딱 있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기초과학이라든가 이공계의 일반적인 학생들이 그 가야 되는 거에 대한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비전, 내가 졸업했을 때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연구자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기획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졸업을 해서 당장 내가 연구자가 되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데가 옛날과는 다르게 연구소가 많이 없어지고, 또 채용을 정식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했다가 갑자기 또 정규직으로 올리고, 또 PBS 시스템도 사실 없어지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 거에 의해서 장기적인 고용 계획, 예측 가능한 고용 계획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마쳤을 때 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는 더 해서 돼요. 두 가지 하셔도 돼요.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요. 모든 분야의 인력이 모자라서 이쪽 분야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할 인력들이 전부 다 의대로 간다고. 네. 근데 그 뭐 국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죠. 자유공모제, 연구주제, 자유주제 공모? 예. 근데 이거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기초과학은 대부분 그렇죠.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탑다운이 아니고 보통 자유공모를 통해서 과제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좀 비중을 늘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현장, 연구 현장에서 주어진 자유로운 주제,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우리도 맨날 하는 얘기긴 한데 이게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성공 가능성이 높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실 정부 R&D로 할 필요가 없죠. 그건 원래 기업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돈벌이 되는 거 가능성 높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그건 기업들이 원래 투자로 하는 거고 정부 R&D는 그것보다는 좀 더 어렵고 가능성 낮고 어렵고 장기적이고 좀 더 기본적이고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맞죠. 그래서 성공률을 따지는 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도 정부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대안들도 만들어 보시죠. 관련돼서 말씀. 네. 그리고 오늘 참 이게 시간이 네. 어쨌든 제한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주제가 이거 말고 또 남아 있죠. 네, 2개 정도 보고한 건이 더 있는데 뒤에 토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또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연구 과제에 관한 거니까 일단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의욕을 갖게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연구 주제들 선정이나 또는 평가나 이런 거는 정말로 관료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또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 교수님 말씀. 네, 권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에요. 하세요. 네, 자꾸 압박하지 마세요. 네. 우선 오늘 이 회의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말씀드리고요. R&D 예산 증액 결정을 우선 먼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학기술계에는 단비와 같은 희망입니다. 기초과학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 생태계 붕괴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연구자는 2021년 2만 7천 명에서 2025년 5만 6천 명으로 2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연구과제는 15,000개에서 11,000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라서 30년 동안 쌓아온 연구실이 무너지고 대학원생이 떠나고 있습니다. AI 인재 양성은 수학 기초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기재부에서 전 국민을 AI 인재로 만들겠다고 하고 EBS로 전 국민을 AI 교육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치원부터 4년씩 선행학습하고 초등학생이 미적분학을 배우고 의대 입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 국민의 수학적 역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핵심을 한번 살펴보면 GPU는 행렬과 벡터의 병렬 연산이고요. 죄송합니다. 약간 전문 용어 들어가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CPU는 미적분학 기반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실행합니다. 딥러닝은 순전파의 행렬 곱셈이고요. 역전파는 편미분 연쇄 법칙 그 자체입니다. 확률 분포와 통계적 추론 없이는 머신러닝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초 수학 없이 진정한 AI 인재 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은요. 제가 여성이라서 또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여성 연구자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습니다. BK21 여성 대학원생들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60만 원 받는데요. 같은 나이 취업한 중위권 여성의 수입이 266만 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버티고 있고요. 출산, 육아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계 대학원생들 사이에 난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 앞서 발표 들으셨겠지만 네이처 인덱스에서 중국이 세계 1위고 상위권 10개 대학 중에서 8개가 중국 대학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 54위, 카이스트 76위입니다. 우리가 R&D에 GDP 4.8% 투자하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과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구 과제를 단계적으로 늘려주세요. 그래서 2028년까지는 3만 개 정도로 확대해야 해주셔요. 둘째, 기반, 중견, 선도, 거대 가지로 이루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재구축해야 됩니다. 젊은 연구자에게는 초기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풀뿌리 기초 연구비를 확충해야 되고 여성 청년 연구자에게도 지속 가능한 연구 경로가 보장이 필요합니다. 수학 기초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수학 교육 과정을
AI 시대에 맞게 개편해 주셔요. 세 번째로는 여성 연구자 지원을 현실화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BK21 지원금을 250만 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출산, 육아, 휴직 보장과 대체 인력 지원을 의무화할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연구자가 존중받기 위한 한 방법은 연말에 과학 기술계를 위한 레드 카펫을 깔아주세요. 그러면 아마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나도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외치고 여성 연구자가 육아와 연구를 함께 할 수 있고 튼튼한 수학 기초 위에서 AI 혁신이 꼽혀서 AI 3강으로 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출발점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디 술 마시러 가신 것 같아요. 준비를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